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뭐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이재명 시대를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지적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뭐 합리적으로 보면 물론 뭐 그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도우미가 있잖아요. 지금 윤석열 이재명이요.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하나 소개시켜드리면, 예, 어제 저기 뭐죠? 방송 대담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. 어제 박재홍의 그 뭐 CBS 박종에 나가서 한판 승부. 네, 한판 승부에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어제인가요? 윤 전 대통령이 또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문 메시지를 냈습니다. 그렇게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저희야 뭐 고맙죠. 그렇게 하니까 박재홍이 고마우십니까? 라고 물으니까 어둠의 민주당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마저도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. 네. 어려운 고비마다 막 고마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이재명이 이제 집권한다 그러면요,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위기가 있습니다. 일단 가장 큰 위기는 일단 이제 내부적인 경제 위기일 겁니다. 지금 경제가요, 원래 지금 거의 0% 성장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근데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안보 위기입니다. 네. 지금 벌써 미군 철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빅터차 같은 네. 사람이 그러잖아요. 네, 지금 뭐 미군 철수를 할 수 있고 스트라이크 부대를 아예 영구적으로 뺄 수 있다. 그렇죠.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자, 이런 문제. 그리고 이거를 아마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명나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쓸 거다. 네.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 것들은 이제 있을 것이고, 그렇다면 이런 안팎의 위기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초기에는 사실은 뭐 돈을 뭐 왕창 퍼줄 수도 없는 거고, 그러면 지금 벌써 계획하고 있는 게 5일 날,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거예요. 가장 우선 할 일이 자기의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들을 그냥 어수선할 때 네. 왕창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봅니다. 이 정권이 출발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면책을 하는 정권, 이거 아마 유사히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. 예, 그 엄청난 저는 저항에 부닥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재명 측의 이제 계산으로는 어차피 이제 인수위 과정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막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 초기에 이렇게 허니문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욕을 먹더라도 그때 좀 욕 먹고 허니문 기간에 해버리는 게 그나마 낫지 않느냐. 네네.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명나라 정권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지점이 그 각 분야별로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. 이 우리 체제와 관련해 갖고는 상권분립 파괴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네. 뭐 이런 거죠.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뭐 그렇게 이제 다시 재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이 이제 정치의 도구로 하위화하는,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서 벗어나서 이게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뭐 지역 화폐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게 뭐 저 국가 부채 적자 국채 남발하면서 1,400조 된다고 그러죠. 네, 뭐 이러면서 이제 포퓰리즘 경제로 기본소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, 뭐 민생 그 개선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건정성만 갉아먹으면서 뭐 이런 남미식의 이제 그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게 있고. 네네. 근데 세 번째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외교 안보 노선에 있어서 네. 최근에 그 트럼프 측 인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? 한국 니들 안미 경중,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. 이게 안미 경중 아닙니까? 네. 근데 안미 경중이 사실상 바이든 때부터 안미 경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였어요. 그렇죠. 예, 그나마 그 블록 경제화 되면서 말이죠.
그래서 그거를 이제 윤석열 때 많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그거 외교 노선만큼은 잘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한미 동맹 다시 복원시키고 한미일 협력 관계 다시 재구축하고. 근데 이제 이재명이 들어오면서 이쪽 쎄쎄 저쪽 쎄쎄 뭐 하면서 말이죠. 안미 그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게 안미 경중이에요. 네. 예. 그렇게 될 경우에 방금 얘기한 주한미군 뭐 부분 철수 내지는 전면 철수 막 이런 심지어 빅터차 같은 사람은 전면 철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지금 그게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안미 경중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 네. 아니에요? 근데 우리한테 줄 서지 어디다 대고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줄 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국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이 겉으로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뭐 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내부에 이게 탈레반들이나 뭐 내부의 강경 논자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충성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네. 검찰 조져라, 뭐 국민의힘 작살내라,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?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의외로 빨리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왜? 봐요. 예. 국민들 나눠줄 떡고물이 없습니다. 그렇죠. 떡이 없어요. 지금요, 여러분들 아마 하반기 되면 실업자가 꽤 많이 생길 겁니다. 이게 지금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지금 급감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이제 그러면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네. 예.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위기 또 집값도 꽤 오를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유동성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부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위기 지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보수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유능해져야 돼요. 네. 유능해져야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. 예. 그러려면 보수가 국민들의 신뢰감을 주는 보수해야 돼요. 근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저것들끼리 뭐 당권 다툼한다 그러면 야 이게 아니 눈길이 주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확실히 이 유능함으로 무장한 보수 세력이 의석수는 작지만 제대로 된 지점과 목소리를 제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힘을 주시지 않겠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뭐 이제까지 그 친윤 떨거지들 이제 스스로 친윤을 칭하는 사람은 또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뭐 말도 안 되는 뭐 당권 싸움 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 또 밥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가지고 잘 판단해 보면요. 지금 이제 명나라 정권이 들어섰을 때 뭐를 어떻게 네. 이제 기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는 저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쓸데없이 무슨 뭐 혁신비대위하고 뭐 늦추고 이러면요 어차피 안 됩니다. 왜? 명분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 일단 당을 이끌어 가야 당이 중심이 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지금 장 외에 꽤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좀 더 유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수가 좀 인재들을 모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인재들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정말 정치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행정도 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물갈이를 확 시켜버려야 돼요. 네.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저는 지지를 받는.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때 조순시장을 내세웠잖아요. 그렇죠. 그 전략이 정말 유효했거든요. 그런 컨셉이 좋죠. 네.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치에 이제 질려서 야, 이 필요 없고 좀 더 내 삶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쪽은 지금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지금 많이 할 겁니다. 막 정치적으로 할 겁니다. 그 싸움 할 때 이쪽은 탄탄하게 무장을 해서 전문가들로 무장을 하고 실제로 정치도 바꾸고 세대도 좀 바꾸고 네. 이런 모양새로 국민들에 다가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 결과물은 내년 6월에 반드시 나타날 거로 봐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선 결과 나오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거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나갈 것인가 뭐 이제 구체화 하겠는데 저는
이제 뭐 기존에 이제 친한계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 기존의 친한계가 나름대로 뭐 중심적 역할을 하겠지만 음. 이게 세력 재편도 좀 필요합니다. 네네. 지금의 친한계만 가지고 네. 뭐를 하는 것은 보다 좀 이제 다수가 이 어떤 보수 쇄신에 동참을 하도록 네. 뭐 유도를 하면서요. 그렇죠. 이제 쇄신 세력의 파일을 좀 키워야 됩니다. 키워야죠. 키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친한계들은 이제까지 악조건 속에서 고생해 온 게 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더 해야 되겠지만 대대적으로 이 파일을 키워서 네.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정풍운동과 쇄신운동이에요. 네. 그런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글쎄 오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마 이제 느끼신 바가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정권 교체도 저희가 당해보기도 하고 정권도 잡아보기도 했지만 사실 다 보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. 이명박 정권이 정말 엄청난 표차로 이겼지만 조금 오만해서 이 광우병 당시 네. 수입 쇠고기 문제 너무 섣부르게 하다가 그렇죠. 엄청난 저항에 또 부딪혔지 네, 않습니까? 윤석열 정부 참 이게 이겼지만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다가 또 이런 위기를 네. 우리가 당면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. 음. 지금은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새로운 시작은 준비하는 자에게 또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벤져스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. 준비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모으고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대도 안 한 비상식적인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냥 자극적인 이슈로 막 여러분들한테 막 홀리고 이런 걸 하는 거 이제 그런 세력들과 그런 유튜브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결별해야 됩니다. 그럼요. 정말 이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바른 전망들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내야지 이 보수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사실은 저쪽 같은 경우는 보면요.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은 아침에 김어준이요. 아침 생방송을 하면 30만, 40만이 다 들어요.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교육이 되는 겁니다. 네. 매일매일 거기에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. 그게 올바르고 아닐 거 아니에요. 어쨌건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저들이 버티는 거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좀 더 유능해져야 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.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집중하고 할 때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있고 정말 보수 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. 또 우리에게는 훌륭한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결코 슬퍼하거나 외롭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일이면 아마 새로운 또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일 따름인 것 같습니다.